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마는 농원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문의 주신 김장배추 결구에 대해서, 그리고 김장배추 결구라고 하는데 과연 결구가 무엇이고 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와 방법을, 어떻게 하면 속이 꽉 찬 김장배추를 만들 수 있는지 모든 비법을 전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포인트는 김장배추를 속이 꽉 찬 배추로 만드시려면 김장배추가 속이 차서 그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모아지기 전에, 즉 속이 차기 전에 결구 시점 증상이 보일 때 미리 선제적으로 반드시 관리해 주는 게 속이 꽉 찬 결구가 잘 된 김장배추를 만드는 비법입니다. 하루에 몇 가지 사항만 지키시면 반드시 4kg 이상의 속이 꽉 찬 김장배추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째는 배추는 물만 줘도 속이 잘 찹니다. 그러니까 배추는 90% 이상의 물로 이루어진 혼행성 채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물 관리가 필수입니다. 의외로 많은 농가분들이 적절한 물이 필요한 시기에 물 관리를 잘못해서 배추 생육 상태 불량으로 결구까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배추값이 1등급 한우 등심 100g 기준과 비교해 배추 한 폭이 9,963원이라고 한우보다 비싼 금값이라고 매체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전 6,193원 대비 63%가 상승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보통 김장배추는 김장철을 앞두고 9월에서 10월에 가격이 오르다가 가을 배추가 본격화하면서 서서히 가격이 떨어지는 게 수순인데, 하지만 올해 배추 가격이 유독 비싼 것은 폭염까지 이어지고 기온이 낮은 산지 고랭배추마저 작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좋지 않기 때문이고, 또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올해 재배 면적은 약 15%가, 전나무의 경우에는 9월 21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재배 면적의 약 15%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 해남의 경우에는 전국 가을 배추 생산량의 17%, 겨울 배추의 65%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곳이다 보니까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배추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김장배추를 속이 꽉 차게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김장배추 결구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김장배추가 결구가 잘 되게 하려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생육이 왕성해야 결구가 잘 됩니다. 자, 솔직히 여기 보시면 배추는 초기 생육이 왕성해야 나중에 결구가 잘 되므로 양재리, 태비 등의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주고 밭에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추 재배 시 10아르당, 그러니까 10아르는 1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는 한 평이 약 3.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약 300평 정도 되죠. 자, 밑거름량은 토양 성분 분석 결과 및 비옥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태비는 10아르당 1500에서 3000kg, 질소는 8.3kg에서 11kg, 인산은 3에서 7.8kg, 칼리는 3.9kg에서 11kg 사이, 석회는 100에서 200kg, 붕산은 1.5에서 3kg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자료를 인용한 자료 수치입니다. 이 정도로 밥 만들 때 밑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미량요소를 간간히 공급해 줘야 왕성하게 잘 자라고 결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초기 생육을 왕성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물 관리가 필수입니다. 다만 의외로 많은 농가분들이 적절한 물이 필요한 시기에 물 관리를 잘못해서 배추 생육 상태 불량으로 결구까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감유이 들어 물이 부족한데 공급이 안 돼서 배추가 죽거나 생장결핍 등이 와서 배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추밭 비닐 멀칭 속을 만져보셔서 흙이 좀 축축한 정도로 수분이 한 80% 정도 되면 물을 주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하로 마를 경우에는 반드시 수분 관리 및 공급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분이 있는데도 과다하게 물을 공급하게 되면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듯이 물음병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지도 과하지도 않은 적정량의 수분 공급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비닐 속을 한번 보시고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면 촉촉한 정도면 물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 정도 수분량이 안 되면 물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배추 정식 후 모살이 후 생육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깊이 물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결구가 시작되면 토양 상태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줘야 한다면 3일에서 4일마다 물을 푹 줘서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결구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배추를 적게 하시는 농가의 경우 호스로 연결을 해서 날씨가 더운 한낮을 피해 추비 구멍에 찔러서 호스로 추비 구멍 등에 직접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력이 없을 경우 고랑에다 물을 주시는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이것이라도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면적이 큰 전업농분들은 반드시 배추 재배 시 번배추 가을 재배 시 밭에 스프링클러를 곳곳에 설치해 놓고 한낮이 되기 전 오전 시간에 보통 8시에서 10시 또는 9시에서 11시까지, 오후에는 한 4시에서 5시 정도 한번 2~3시간 정도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또는 저녁 오후에 4~5시쯤 한 번 더 줄 수도 있고요. 물론 스프링클러가 직접 관수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면적 재배 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온 뒤에는 절대 물을 주지 마시고요. 오히려 물음병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다습함으로 인한 물음병이 발병 등으로 배추가 녹아내려서 피해를 많이 보는 농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밭을 장만하실 때 밭 자체가 배수가 잘 되는 밭에 배추를 심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수분 물 빠짐이 어려운 밭은 다습에 강한 다른 대체 작물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배추밭 두둑을 만들 때 높여서 배주가 잘 되게 하는 것도 또 다른 팁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배추 수확기 2~3주 전에는 반드시 물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추가 단단해지고 단맛이 있고 저장성인 높은 배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추 모종을 정식 후 죽이지 않고 잘 살리려면 배추 모종을 사와서 이틀 정도 방그늘 또는 한낮 밖에 그대로 놔두어 적응을 시킨 후 모종을 심고 난 후에는 뿌리가 완전히 내릴 때까지 5일 정도 한낮 제일 더운 시간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2~3시간 계속 스프링클러를 돌려버립니다. 다만 이것은 배추 모종을 심고 어릴 때 얘기고, 배추가 뿌리를 잡고 잎이 어느 정도 커가는 시점에서 절대 물을 주실 때 잎이 닿지 않게 한낮 뜨거운 시간대는 반드시 피해서 오전 중에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배추를 결구라고 하는데 결구의 의미와 왜 결구라는 꼭 분류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김장배추는 형태에 따라서 결구배추, 반결구배추, 불결구배추로 나뉩니다. 결구란 배추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져서 둥글게 속이 드는 상태로 흔히 김장에서 쓰이는 배추를 보고 결구배추라고 합니다. 자, 반결구 배추는 속이 차지 않고 잎의 끝부분이 벌어진 채로 자라는 것으로 얼갈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불결구 배추는 겉잎이 속잎을 싹 감싸지 않고 바깥으로 벌어지는 형태를 띠며 대표적으로 봄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김장배추가 속이 차는 결구 시기는 배추 모종을 심었을 경우 20일에서 30일 정도 사이에 배추가 결구되기 시작합니다. 종자로 심었을 경우에는 보통 40에서 50일 정도가 되면 결구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최근에는 대부분의 농가분들이 배추의 생존율을 높이는 등의 이유로 모종으로 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 이제 배추밭에 가끔씩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배추가 결구되는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 배추밭에 가보면 사진에서처럼 배추 속잎이 4~5장 정도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보통 심고 나서 30~40일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결구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구 시에는 세 번째, 속이 꽉 찬 배추 만들기 세 번째. 자, 결구 시에 무엇보다 반드시 진딧물, 파왕나방, 청벌레 방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이 벌레들이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결구가 되어버리면 결구된 후에는 큰 애를 먹습니다. 청벌레 한 마리만 들어있어도 배추가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배추를 심고 결구가 되는 시기가 되면 속 안에 속고갱이가 생기는 시점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특히 진딧물이 상당히 많이 낍니다. 이때 제때 방제를 안 해주고 진딧물이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배추가 결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김장할 때 배추를 잘라서 절일 때 보면 안에 진딧물이 상당히 많이 끼어서 버리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결구 시기에 반드시 진딧물, 청벌레, 파밤나방 등을 방제를 해줘야, 즉 배추가 결구되어 속 차기 전에 방제를 철저히 해야 위와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구가 된 뒤에는 약이 속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해축을 약을 쳐도 죽지를 않고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만 농약을 살충제나 무릎병 방제, 살균제를 치실 때 항상 PLS가 뭐냐면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라고 하는데, 에 맞춰서 적용 대상 농작물에만
적용 대상 병충해에만 정해진 사용 방법, 사용량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저기 사진을 보시면 농약 안전 사용 기준 표시 사진이 있습니다. 자,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은 농약병 표지에 표시가 위 사진에서처럼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를 꼭 참고하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용 기작이 연속적으로 같은 숫자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 해당 사항을 한번 또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사용 안전 기준은 농약 정보 서비스 또는 농사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해당 저기 글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사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약관리법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도 생산 단계, 농부님들이 농사 짓는 밭에서 검수 채취, 유통 단계, 농산물 공판장이나 마트, 로컬푸드 직무장 등을 나눠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가 돼서 그 산하 협력기관에서 예를 들어 각도나 광역시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에서 나가서 무작위 랜덤 검수 및 샘플 채취를 통해서 연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전령 회수 조치 및 폐기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이제 농약 방제에 약을 많이 쳐서 걱정을 우려하시는 이제 소비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PLS 제도 하에 잔류농약 검사까지 철저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 배추 결구 시기가 무름병 방제, 그러니까 배추 결구 시기에 무름병 방제를 또 해줘야 속이 꽉 찬 배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름병 방제는 필수입니다. 자, 배추 결구 시기에 무름병이 한 번에 발생하게 되면 모두 뽑아버리고 폐기 처리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초반에 성생제가 좋아 자주 잘 된 배추밭이 있었는데 마음 놓고 있다가 무름병이 와서 일순간에 밭이 초토화되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지난주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결구 시기에 기상청 날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비가 오기 전에 무름병 등 예방약 살균제를 한번 살포하고 비가 그치고 잎이 마른 날 다음 날 바로 다시 한번 무름병 예방약을 살포하여 방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름병 예방과 치료법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김장배추 무름병 뿌리옥병 초비상 예방과 치료 당장 이렇게 꼭 해주세요 썸네일 영상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약 살포도 방법도 무름병 같은 경우에는 위에만 살포한다고 방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발생 초기에는 담갈색 병반이 배추와 땅이 맞닿는 부분에서 시작되다가 매우 빠르게 잎부분까지 확산되고 결국에는 배추 중심부까지 속이 썩어 비게 되는 병입니다. 따라서 무름병 세균 시발점이 배추 안쪽 밑부분부터 빗방울이 땅에서 떨어질 때 빗물이 배추 잎에 튀어서 상처를 내면서 이 상처 부위로부터 세균 감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토양 속에서도 무름병 한 번 발병 후 세균 휴면 기간이 3년에서 4년이나 되기 때문에 토양을 포함한 배추 안쪽 부분도 살균제를 치실 때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무름병 방제 팁 중에서 포기와 포기 사이 간격을 좀 넓게 하면 툭풍 등이 용이하여 다습한 부분을 일부 경감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름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포기 간격을 40cm로 해서 심었습니다. 너무 넓게 심을 경우 그만큼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름병을 사전 예방을 위해 무름병이 강한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장배추는 품종에 따라 성숙 시기, 내한성, 내병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무름병은 물론 한 번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병 중에 하나인 녹음병, 뿌리병에도 강한 내병성 품종을 선택하셔서 모종을 길러 정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현재 무름병이 번진 상태라면 반드시 뿌리째까지 뽑아서 1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폐기 처리해 주시고 바로 살균제를 살포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산이 작기 어려울 경우에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비닐 멀칭을 모두 벗겨서 그냥 무멀칭 상태로 통풍을 원활히 해주시면 훨씬 확산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무름병은 이렇게 해서 한번 발생하면 토양에서 3, 4년간 보통 휴면을 하기 때문에 연작을 피하고 콩가작물 등과 돌려짓기 한다든지 방법으로 무름병을 또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꽉 찬 배추 만들기 방법 5번째, 추비주기입니다. 자, 사진에서처럼 결구가 되기 시작되는 시점부터 반드시 추비를 주어 부족한 영양 공급을 통해 생장을 원활히 해줘야 됩니다. 추비 주는 방법, 양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영상에서 올려드렸으니까 썸네일 제목, 폭염에서 살려낸 배추에게 먼저 꼭 해야 할 3가지에 대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차 추비는
정식 후 15일에서 20일 후 NK비료를 포기와 포기 사이 간격 40cm 중간 지점에 구멍을 내 소주잔 한 잔 정도, 즉 가루 농약 스푼으로 한 스푼 약 10g 정도 추비로 주면 됩니다. NK비료는 시중에 다양하고 많은 비료가 있어오니 가격 대비 비교해 보시고 주위 농사 잘 짓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NK비료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엠피코 NK비료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우리 동네에서 이 추비를 제공하는 농자재 백화점에 취급 품목이 몇 가지가 없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가성비 대비 좋은 걸로. 다만 1차 추비 때는 2, 3차 추비 때보다 질소 성분이 좀 더 함유한 24에서 25% NK비료를 주신 것이 좋고, 2차, 3차 추비 때는 가리 성분이 좀 더 많이 있는 NK비료를 치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결과가 잘 되고 단단한 배추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2차 추비는 1차 추비 후 15일 후 NK비료 또는 복합비료의 칼슘을 섞어서 추비를 주는데, 이때도 보통 NK비료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3차 추비도 마찬가지로 2차 추비 후 15일 후 NK비료를 살포해 줍니다. 보통 2차, 3차 추비는 고랑에 살포하거나 비스듬히 배추 포기와 포기 사이에 역삼각형 꼭지점 부분에 살포해 주기도 하는데, 고랑에 살포해도 배추 잎에 비례해서 배추 뿌리도 성장하기 때문에 비닐 멀칭을 들춰보시면 잔뿌리가 고랑까지 뻗어 있으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랑에 뿌리셔도 큰 마지막 6번째, 자, 속이 꽉 찬 배추 만드는 방법 6번째, 영양제, 아미노산, 칼슘, 붕사 등 미량 요소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해 줍니다. 자, 사진에서 보듯이 병해충 방제약 살충제, 살균제를 살포할 때 결구 시기에 칼슘제와 아미노산을 같이 넣어서 3회에서 5회 정도 살포합니다. 살충제, 살균제를 살포할 때는 아미노산이나 칼슘을 같이 혼용해서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칼슘이나 붕소를 단독으로 연면시비하여 결구 시기에 배추가 속이 꽉 찰 수 있도록 영양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성장기 때가 되면 여러가지 영양 성분이 골고루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듯이 배추도 마찬가지로 칼슘, 아미노산, 칼륨, 붕소 등의 미량 요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양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하면 안 준 것만 못하므로 정량을 지켜서 적정량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만 해주면 속이 꽉 찬 배추를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물관리, NK비료 등 추비관리, 칼슘 정도만 잘 줘도 배추가 속이 잘 차고 했지만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와 토양 상태 변화로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만큼 부족한 미량 요소의 공급이 부족하여 주의 깊게 성장 단계별로 관찰하면서 영양 공급을 꾸준히 안 해주면 속이 안 차기 때문에 예전보다 신경을 더 써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배추를 전업으로 하시는 농부님들은 속이 꽉 차지 않아 결구가 덜 된 배추는 그만큼 상품성이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친환경 자재나 영양제를 직접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영양제 등은 근데 정확하게 검증된 방법의 영양제 방법을 제조하는 방법을 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배추가 속이 꽉 차고 크고 무거운 속이 꽉 찬 배추를 만드는 비법은 일단 초기 생육이 왕성해야 결구가 잘 되고요. 추비를 좋아야 하고 또 칼슘, 붕사 등 미량 요소를 적절하게 영양제, 아미노산, 칼슘, 붕사 등 미량 요소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을 해줘야 되고 적절한 물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속이 차기 전에 미리 속 안에 들어가 있지 않도록 진딧물, 파밤나반, 청벌레 등이 결구 시점에 결구가 되기 전에 미리 철저한 방제를 해줘야 결구가 된 뒤에 애를 안 먹습니다. 자, 이 외에도 물음병 방제를 위해서 철저히 해줘야 하고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 부탁드리고요. 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은행마루 농원집사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